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효율, 승차감, 다이나믹.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이 폭스바겐 그룹의 J1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량을 벌써 지금 세 번째 시승하고 있어요. 세 번째. 첫 번째 저희 타이칸 4S 시승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쌈님 차 이트론 GT 시승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RS 이트론 GT까지. 네. 이 RS 이트론 GT는 사실 지난주에 방영됐던 G바겐 있죠? G바겐 차주분의 차량입니다. 그 G바겐 리뷰하는 김에 G바겐 빌려갔다가 갖다 놓고 RS 이트론 GT로 바꿔 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자, 이 이트론 GT뿐만 아니라 이 J1 플랫폼으로 만든 두 차종 타이칸과 이 녀석에 들어가 있는 저 후륜차 축에 들어가 있는 2단 미션, 이 2단 미션 때문에 요즘에 말이 아주 많습니다. 저 2단 미션에 대해서 지금 물고 늘어지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궁금하실 테니까 뒤에 더 돌려보실 필요 없이 짧게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이트론 GT나 타이칸에 들어가 있는 2단 미션이 쓸데없는 기술이다. 그러면 왜 쓸데없는 기술이냐 라고 했을 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단지 RPM을 더 높이면 되는데, 모터 RPM을 더 높여서 그냥 1단 기어 그냥 단일 기업이 하나로도 더 RPM을 많이 써서 최고속까지 도달할 수 있고 충분한 출력까지도 나오는데, 굳이 무겁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게 너 괜히 모터 만드는 기술력이 모자르니까 다시 말해서 모터의 RPM을 더 많이 못 쓰니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넣어놓은 게 2단 미션일 뿐이다 라는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건데, 제가 그게 명백하게 틀렸다라는 말씀도 드리지 못해요. 사실 왜냐, 저는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미션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저는 모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우디와 포르쉐에서 광고 카피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아우디와 포르쉐에서 하는 말이 더 납득이 갑니다. 이 전기차의 2단 미션을 쓰는 이유는 더 높은 속도에서 가속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기 위함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걔네가 저는 그 말이 조금 더 와닿기는 해요. 자, 뭐 내연기관 엔진과 모터를 1대1로 다이렉트로 갖다 붙여놓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우리 내연기관 엔진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고RPM 좋지, 운전 재밌고 출력 높고 리스폰스 빠르고 고RPM이면 좋지. 근데 뭐가 안 좋아? 고RPM을 쓰면 연비가 떨어지죠. 열 관리가 안 됩니다. 내구성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지극히 당연한 이유 때문에 내연기관 엔진은 지금까지 변속기를 사용해 왔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내연기관과 모터는 그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이 달라. 내연기관은 최대 토크가 특정 구간에서 나오니까 그 구간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여러 단의 기어가 필요했던 건데, 모터는 필요 없어. 모터는 토크 밴드가 엄청나게 풍부해. 그래서 필요 없어. RPM만 높이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만 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자,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사진, 제가 전에 그 G80 저희 전기차를 가지고 테스트하다가 찍은 사진인데, 리셋을 해놓고 찍은 거예요. 리셋을 해놓고 모터를 완벽하게 충분히 식힌 다음에 다시 출발을 해서 150에서 230 사이를 제가속을 미친듯이 여러 번을 반복을 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10분도 안 돼서 모터가 열을 받아서 출력에 제한이 걸립니다. 엑셀레이터가 먹통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제네시스만의 문제냐? 자, 테슬라 동호회 검색하시면은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테슬라 출력 제한, 모델 3 출력 제한, 모델 S 출력 제한이라고 해서 검색하시면 무수히 많은 글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결국에 모터도 RPM을 무조건 얼마까지 쓸 수 있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열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출력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디와 포르쉐는 아우토반
계기판을 달리는 전기차를 만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속에 올라갔을 때 가속력뿐만 아니라 열관리도 돼야 되는 거고 효율도 함께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증받은 주행 가능 거리에서부터의 괴리감은 테슬라가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괴리가 커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얘는 고속 기어비를 지금 8대1까지 사용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대1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기어비를 8대1을 사용을 하면서도 저속에서 그런 펀 드라이빙과 강력한 가속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5대1짜리 1단 기어가 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2단 미션의 효용성, 가치를 물어본다라고 하시면 저는 여전히 똑같이 주장할 거예요. 미친놈들이다. 지금 제로백 3초 찍혀있죠? 그냥 길바닥에서 아무 때나 때려밟아도 제로백이 3초가 나오는 차를 만들면서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렸잖아요. 110, 120으로 고속도로 항속 주행을 해도 또한 450 정도는 가는 그런 차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트랙에서 RS e-tron GT 택시 드라이빙 하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서 택시를 몇 바퀴를 돌았는데 안 뻗어요. 차가 안 뻗는다고. 응? 공도에서도 지금 아무리 이렇게 제끼고 다녀도 출력 제한 안 걸린다고. 많은 소비재들 중에 자동차가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수치적인 것들로만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아우디 감성, 포르쉐 감성, 이런 스포티한 드라이빙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도 마치 지금의 무조건 RPM이 높으면 된다, 수치적으로 쟨 1000마력이고 제로백이 몇 초고 그런 것들로만 전기차를 판단한다? 라는 거는 미국차 머스탱 기억나시죠? 트랙 들어가면은 한 바퀴 돌고 열관리가 안 돼가지고 변속이 안 돼서 뻗습니다. 마치 그런 머스탱과 포르쉐 박스터를 비교하면서 단지 엔진 출력이 머스탱이 더 높기 때문에 박스터보다 머스탱이 더 좋은 차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런 주장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버전에서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고 미래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오토파일럿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뛰어난 주행 보조 장치가 이렇게 빨리 현실 세계에 적용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자, 그런데 테슬라가 그 불가능해 보이던 거를 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의 경우가 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그 모든 상식들을 다 깨고 정말 또 엄청난 기술을 바탕으로 아무리 고RPM으로 사용해도 뻗지도 않고 열관리도 되고 그러면서 고속 항속을 할 때 전비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모터가 개발돼 가지고 테슬라가 모델 S 플레이드에 딱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다라는 건 항상 즐거운 일이잖아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버전에서 지금까지 제가 느낀 전기차들을 종합했을 때 그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차도 타이칸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고속주행까지 가능한 럭셔리 전기 GT카라고 할 수 있는데 타이칸과 이 미션 관련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1단, 2단을 쓰는 상황이 아예 다른데 이 타이칸과 전혀 다른 변속 로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요거를 가지고 이 차와 타이칸이 어떻게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다른 포지셔닝을 하고 있구나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0km 이하의 영역에서 악셀에 순간순간 발을 툭툭 갖다 댔을 때 이때 차를 앞으로 밀어주는 이 힘 있죠. 이 힘과 그리고 그때그때 느껴지는 그 토크감이 100km 이하에서 타이칸 4S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타이칸 4S가 지금 이 RS e-tron GT보다 낮은 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km의 속도에서 악셀에 살짝만 발을 툭 갖다 대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 토크감이 엄청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RS e-tron GT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셀렉트를 다이나믹에다가 갖다 놓고 악셀링을 한다 하더라도 가속 페달을 싹 밟았을 때 정말 점진적인 부드러운 가속 느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단지 그 전자 신호로 컨트롤하는 세팅의 차이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얘는 이 다이나믹 모드에서도 점진적인 가속을 하잖아요. 점진적인 가속을 하면은 110, 120, 130 이렇게 속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변속되는 느낌도 안 나는 거지. 이상하다 해서 엄청 팠더니 아니나 다를까 얘는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1단 기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기본으로 100km 될 때까지는 무조건 1단을 물고 있어요, 걔는. 그리고 RS e-tron GT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런 런치 컨트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꼭 런치 컨트롤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도 갑자기
급가속을 한다, 이런 상황에만 순간 1단 기어를 탁탁탁 내려가지고 급격한 가속이 필요할 때만 1단을 물려주고 나머지는 다 2단을 사용한다는 거죠. 15대 1짜리 기어비는 진짜 급가속이 필요할 때만 잠깐 물려서 쓰고 나머지는 다 8대 1짜리를 계속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로백은 제로백대로 잡고, 그리고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의 고속 전비는 전비대로 잡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대충 때려밟아도 제로백이 3초가 이렇게 찍히는데 제로백을 3초를 이렇게 그냥 안정적으로 찍어주면서 고속 항속 주행을 하면은 뭐 겨울 날씨에도 450km를 간다? 이런 차가 없거든요. 물론 지금 이런 차가 없거든요 라고 말씀드린 거는 모델 S 플레이드는 제외입니다. 아직 못 타봐서. 그리고 지금 얘가 110km, 겨울에 110km 항속 주행했을 때 450을 가는 거지, 만약에 온도 더 올라가면 500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140, 150km로 항속 주행을 한다? 그러면은 격차는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 타이칸을 생각을 해보면 타이칸은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그냥 시종일관 계속 1단을 몰고 있단 말이에요. 그 1단의 최고 한계 속도인 100에서 120km, 그때까지는 계속 1단을 몰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악셀에 발을 살짝 딱 갖다 올리면은 아무리 살짝 갖다 올려도 그냥 이런 점진적인 가속이 아니라 정말 즉각적인 토크를 바로바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대신에 타이칸이 전기를 조금 더 먹어요. 포럼 같은 데 보면 타이칸이랑 이트론 GT가 야,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왜 비슷한 출력에서 이트론 GT의 주행 가는 거리가 왜 더 길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미션의 세팅 차이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이칸은 아무래도 1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쓴다. 그 말은 뭐냐, 아우디에서 이 차를 만들 때 이름을 이트론 GT라고 붙였잖아요. 이 그랜드 투어러를 만든 거다. 얘네는 고성능 그랜드 투어러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다. 어떤 고성능 그랜드 투어러? 전기로 가는 고성능 그랜드 투어러. 자, 그러면 전기차라는 걸 한번 배제를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랜드 투어러라고 하면은 일단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죠? 승차감이 좋아야 돼요. 그랜드 투어러는 승차감이 좋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에 이썸님 차량을 가지고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트론 GT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타이칸에도 들어가 있는 이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은 이거는 이거는 진짜 정말 타봐야 돼요. 이게 차가 탁 떨어질 때 있죠? 떨어질 때 제가 정말 장담하건대 원래 일반적인 2챔버나 1챔버 에어 서스펜션, 에어 스프링 서스펜션에 익숙했던 분들조차도 이 3챔버는 또 한 번의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 겁니다. 분명히 이게 진짜 떨어질 때, 먹어줄 때도 예술이지만 진짜 떨어질 때 받아내주는 게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뒤쪽 서스펜션이 차가 훅 떨어질 때 그 받아내주는 느낌은 제가 항상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스프링 침대, 그냥 일반 스틸 스프링 서스펜션이 그냥 코일 스프링만 감겨있는 침대 매트리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에어 스프링은 그 위에다가 뭐 한 5cm짜리 라텍스 정도 하나 더 깔린 그런 느낌. 그러면 얘는 그 위에다가 한 10cm 정도 되는 토퍼 하나가 더 깔린 느낌이에요. 떨어질 때 충격을 그냥 원뎁스에서 받아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뎁스로 한번 받고 그리고 투뎁스까지 한번 그대로 이어서 한 번 더 받아내주는 그 느낌. 그리고 이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급코너 시의 롤 억제력은 오히려 그 PDCC가 안 들어가는 기준으로 했을 때 타이칸보다도 더 좋은 롤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타면 탈수록 듭니다. 물론 타이칸 같은 경우에 이제 PDCC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이 이트론 GT, RS 이트론 GT 지금 이 녀석까지 해서 아우디가 PDCC는 옵션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둘 다 안 들어간 기준에서는 충분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에, 그리고 또 이 고속으로 달릴 때 그 찰랑찰랑, 제가 라이브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고속에서의 찰랑찰랑은 그 EQS나 S클래스가 보여주는 고속에서의 찰랑찰랑이랑은 조금 달라요. 얘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찰랑찰랑이고요, S나 EQS는 진짜 조금 더 그 구름에 떠다니는 찰랑찰랑이었는데 진짜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아무튼 승차감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다. 정말 근데 다른 말이 필요 없고 그냥 딱 진짜 그 그랜드 투어러다 이거는. 고성능,
진짜 그냥 이거는 고급 고성능 그랜드 투어러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 이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이트론 GT 말고 RS 이트론 GT가 더 좋냐? 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답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네. 이트론 GT가 더 낫습니다. 참고로 그 이섭과의 관계 이것 아니고요. 이것 때문 아니고요. 네, 저기 차주분도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아니고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이트론 GT에 비해서 이 RS 이트론 GT가 그 출력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몸으로 크게 체감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한 3-4천만 원 더 써야 된다? 네, 저는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만약에 2억 정도를 써가지고 전기차를 한 대 뽑겠다라고 하면 타이칸 4S에다가 옵션 듬뿍 때려박는 게 맞지 않을까? 후륜주행도 넣고 PDCC도 넣고 배터리팩 플러스도 넣고 다 때려 넣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가격 차이만큼의 메리트를 느낄 수 없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다이나믹. 자, 그리고 이 또 800V 시스템 사용하는 차량이죠. 현대기아에서 사용하는 이 GMP 플랫폼처럼 이 폭스바겐의 J1 플랫폼도 800V 아키텍처를 사용하는데, 이핏 800V 지원이 되는 충전기에서 충전을 한 결과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그 순간 피크가 262kW, 그래서 나름 꽤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에서 한 50% 이상까지 채우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이 정도면은 아무리 때려 밟아도 뻗지도 않고 고속도로 쭉쭉 째고 다니면서 한 150, 160으로 크루징 했을 때는 지금 얘가 전비 제일 좋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런 이제 초급속 충전기까지 있다라고 하면 진짜 이제 전기차가 이제 탈만해지는 세상이 오는 게 아닌가. 다만 아직 저기 이핏 같은 초급속 충전기 시설이 너무 부족하죠. 그거 빨리 좀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진짜 정부가 딴 데 돈 쓰지 말고 그 초급속 충전기 배급하는 데 좀 돈 쓰고, 그리고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 인증하는 시스템 좀 어떻게 좀 다시 좀 잡고, 그런 데 좀 돈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트론 GT도 마찬가지지만 타이칸도 그렇고요. 이 시내 주행 가는 거리가 고속 항속 주행 가는 거리보다 안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대체? 이런 결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거는 전기차 진짜 조금만 타보고 다니고 그냥 WLTP 기준이나 그냥 구글링만 해봐도 이건 잘못된 결과잖아요. 너무나 잘못된 결과잖아요. 네이버 카페만 봐도 너무나 잘못된 결과잖아요. 왜 이런 잘못된 결과를 그냥 버젓이 계속 이 1, 2억짜리 차를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는 주행 가는 거리 수치를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팔고 있는지, 도대체 탄소 중립을 하기는 하자는 건지, 전기차를 보급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있는 건지, 좀 답답한 부분이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좀 부득이하게 우리 다 같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고, 그때마다 판단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군가의 판단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2단 미션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있다가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가 나와가지고 해보니까 와, 얘는 고속에서 전비도 좋고 뻗지도 않고 전비도 너무 잘 나오고 막 최고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한 게 틀렸던 거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 같이 차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서로의 의견을. 그리고 또 그러면서 집단지성도 생기고 서로 이제 아는 것도 많아지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서로 넌 틀렸어, 야 제가 한 말 들었어, 넌 아니야, 넌 쓰레기야, 너는 몰라, 이간질하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불어 웃으며 삽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